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조금은 목 상태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촬영할 때 선풍기를 한 대 지금 틀어놨어요. 혹시나 영상에 소음이 조금 섞여 있다면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어제 낙폭이 조금 제한되면서 살짝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는지 오늘은 하루 종일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1.2%의 급락과 함께 오늘 내내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양시장 정말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쪽의 흐름이 유독 좋지 않았었고, 일단 전반적으로 1, 2% 내외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상위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2%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 모처럼 2600포인트가 깨졌어요. 그 중심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그리고 기관은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최근 일주일 동안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참 좋지 않고 그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 시점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 정도의 하락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0.8% 하락이 나왔고 외국인의 순매도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하락이 나왔지만 일단은 하락폭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오늘은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의 오늘 상승이 돋보였는데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연기금도 많이 들어왔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현대로템, HD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오랜만에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아, 현대차, 두산바켓, 포스코DX, HD현대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일단 국내 증시가 오늘 크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날의 미국 증시는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모두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0.5%에서 1% 사이에서 낙폭이 나왔던 만큼 오늘 국내 시장 흐름보다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상승장에서 미국 시장이 훨씬 강하게 올라가고, 또 지금처럼 국내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고, 또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니케이 이렇게 수많은 증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수천 개의 종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항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수익을 내도 더 크게 뛰어오르는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하락할 때도 낙폭이 제한되는 종목들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있다면 너무 다른 종목이라든지 혹은 미국 시장의 종목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요. 방향성이 맞다면 킵 고잉 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반도체 지수도 0.7%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또 2%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더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크게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처럼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는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0.67%. 그리고 대만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0.4%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지금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지난 4월과 5월처럼 일부 조정이 들어오고 그게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2600포인트가 깨졌는데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1차적으로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RSI 지수를 보시면 지금 5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충분히 과열을 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난번에도 40포인트 근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만큼 떨어져 봐야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도 조금 부진하고 2차전지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대부분의 업종들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반면에 자동차 관련주만 오늘 선방을 했었고, 일단 오랜만에 플랫폼 기업 카카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카카오의 흐름을 보면 이미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하락폭이 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하락세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카카오는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한 가지 있었는데, 카카오가 지금 문화발식 상장을 함에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욕을 먹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자회사들의 역대급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고, 그 위기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 위치였었는데 이런 좋지 않은 기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주가에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상장된 자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도 봤을 때는 분기 단위로 비교를 해봐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도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일단 네이버를 주봉으로 볼게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대형주이고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수급주라고 통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네이버를 보시고 또 카카오를 보면 주봉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주봉상 52주선이에요. 즉 이 주황색이 1년 평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초록색 선은 주봉 기준으로 50% 이상 엔벨로프를 적용해서 상승선을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주황색 선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카카오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 자체를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은 크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이버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왜 카카오로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세력 입장에서는 카카오든 네이버는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주봉상 52주선이죠. 1년 평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고 싶다면 여기 52주 평균선이 있죠. 1년 평균을 돌파했을 때 그때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이걸 삼성전자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52주선 1년 평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주가가 눌린다고 해도 다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52주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 높은 확률로 상승보다는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 생각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52주 평균선 위에서는 눌렸다고 해도 높은 확률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고점을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 빠르게 말씀드려볼게요. 오늘도 테슬라에 정말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경쟁사인 리비안에서도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7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게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해도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게도 충분히 충전기 관련주가 본격적인 수혜를 받기보다는 관심과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S트래픽이라든지 휴맥스홀딩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잖아요. 물론 상반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변화를 보면 어제부터 해운주가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페노션이라든지 흥하해운, 조금은 작은 기업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이었나요? 거기에 석유화학 종목들이 오랜만에 포진해 있었잖아요. 석유화학주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적자를 탈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업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업종은 경기의 선행적인 지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석유화학주 그리고 해운주, 이 종목들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만년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화학주라든지 또 해운주,
해상 운임도 반등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 세력도 점점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확실히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점점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 점을 꼭 캐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업황이라는 것은 공급 과잉을 겪으면 다시 업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수요가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당장의 수요가 회복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식은 항상 6개월 이상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그때 정말로 수요가 회복된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움직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점을 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그때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화학주의 반등이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 그리고 해상운임 반등과 함께 오랜만에 해운주의 반등까지 이런 점들도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설 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시장이 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새벽하고 내일 모레 새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